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검찰 수사팀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막판까지 보완하고 있습니다. 체포시한이 임박한 만큼 곧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아침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돈을 줬다는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돈을 준 유 전 본부장뿐 아니라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이들의 진술도 검찰이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이후 한 차례 무산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 때마침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오늘 예정돼 있어 유 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갑자기 대선 자금 의혹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은 이론도 쓴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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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까지 당사에서 검찰과 대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 일찍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백함을 여전히 믿고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제거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의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당사 압수수색으로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국정감사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칼자루를 쥔 건 검찰인 만큼 검찰이 압박 강도를 더 높인다면 국회 문을 닫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압수수색이 9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안전수칙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SPL 압수수색은 9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2시쯤 끝났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안전교육 자료와 작업 매뉴얼, 작업계획 서류 등 자료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어제 새벽, 숨진 노동자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SPC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PC가 고인의 빈소에 자신들이 생산한 빵 2상자를 놓고 간 겁니다. SPC 측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례 물품 패키지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빵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빵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행동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어긋난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서. SPC 본사 앞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회사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과도한 작업량이 사고를 불러왔다며 관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각각 32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엔 환율이 150엔을 넘어선 건 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입니다. 올 초 115엔 안팎 끼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9월 1일 140엔대로 올라선 후 150엔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NHK는 미국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미일 간 금리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이 강해졌다며 엔화 약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영내 위안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2% 내려간 7.2279 위안으로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달러화 강세 외에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 중국 기업들의 주가 약세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가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0.86%,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0.92%, 대만 자취한 지수는 0.24% 각각 하락 마감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장중 한때 3%까지 급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는 달러화 강세 속에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 급락으로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감세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다가 파운드화 폭락을 야기한 영국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은 다음 주쯤 선출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 10번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취임해 낮은 세율, 고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더 이상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I recogniz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지난달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는 보수당의 상징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며 72조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화가 역대 최저로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규모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강요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고 보수당 의원 17명이 불신임 서한을 제출해 좀비 총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What a mess. And this is not just a soap opera at the top of the Tory party. It's doing huge damage to our economy and to the reputation of our country. 보수당 측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후임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은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트러스 총리와 최근 경선에서 경쟁했던 리시 수넥 전 재무부 장관 등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임 발표로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였던 트러스는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